2022년 2월 21일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이는 당선돼도 걸리는 게 많아서 바로 구치소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전세 임대한 것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해당 합숙소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GH의 경영기획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영수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GH는 합숙소 옆집에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아파트를 임대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해명의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본사 31개, 사업단 102개 등 총 133개 직원 합숙소를 운영 중이다. 합숙소의 운영 관리를 담당한 부서는 총무인사처로 경영기획본부 소속이다. GH 관계자는 논란이 된 성남 순회동 합숙소는 판교사업단에서 전세 계약을 하고 직원 입퇴소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예산과 인원 배치 등 총괄 관리는 경영기획본부 소관 업무라고 했다. GH 경영기획본장을 맡고 있는 전영수 씨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후보가 2018년 경기도 도지사에 당선되자 이재명 당선인의 비서실장,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맡았다. 이후 전영수 씨는 2019년 7월 GH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최근엔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로 경기지사직을 사퇴하면서 이현욱 GH 사장이 대선 캠프로 자리를 옮겼고 안태준 부사장 역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이다. 순회동 아파트 전세 계약은 한때 리틀 이재명으로 불렸다는 이현욱 사장 시절인 2020년 8월에 이루어졌다. 논란이 되자 이현욱 전 사장은 합숙소가 이재명 후보 옆집이었다는 걸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비서실장 등으로 이재명 후보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전영수 본부장이 합숙소 운영의 총괄 책임자란 사실이 전해지자 GH 안팎에서는 전영수 본부장까지 이재명 후보의 집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1998년부터 성남시 순회동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전영수 본부장은 본지 통화에서 사장과 본부장이 업무 하나하나를 모두 살펴볼 수 없다. 합숙소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임차 관리하고 있다며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소설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뭔 당대표여 국민의힘은 이런 놈 하나 정리를 못하고 그저 지들 배때기에 기름 차고 등 따시면 그만인 역적패거리당이여 애국심이라곤 열나 없어 이 개쇠이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20일 국민의당 선거운동용 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은 사망하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죽나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용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사망한 당 관계자의 연결식에서 제 목숨을 걸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이 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됐다며 대통령 선거의 완주 의지를 다진 데 대한 반응이다. 국민의당은 고인에 대한 모독적 발언을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선거운동용 차량 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숨진 충남 지역의 논산 계룡 금산의 선대위원장 A씨의 연결식에서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동지의 뜻을 받들겠다며 결코 굽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19일 유튜브에서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 목숨을 걸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이 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16일 천안시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용 버스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신나리 국민의당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망언은 국민의당에 더 나은 정권교체를 위해 힘쓰신 분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천인공노할 발언이라며 타당의 불의의 사고마저 정략적 계산을 거쳐 망언 일색뿐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즉각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남짓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공식 TV토론회가 21일 열린다. 심상정의보다는 5배나 많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허경영 후보를 제외한 토론회는 의미 없고 재미없어서 안 본다. 니들끼리 알아서 개싸움 한번 잘 해봐라. 임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토론회로 이번 토론회는 선거 막판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토론은 KBC에서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등 경제 정책 전반이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9분 동안 다른 후보를 지목해 경제 분야 전반에 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각 후보가 내놓은 경제 공약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실물 경제에 박다는 강점과 도지사 시절의 경제 정책을 강조해 경제에 유능한 후보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정치적 고향 경기도를 방문해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스마트 방역으로의 전환 등 코로나 민심을 집중 공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제 분야에 약하다는 이재명 후보 측의 프레임을 깨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정권 심판 여론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전날 현장 유세를 진행하지 않은 채 토론 준비에 집중했다. 전날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독자 대선 완주 의지를 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강조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의석수 5석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득표율 3% 이상을 획득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4명의 후보가 초청 대상이다. 선관위는 이들 사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과 3월 2일에 각각 2차,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후보자는 22일 저녁 11시부터 2시간 동안 별도로 토론한다. 신종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던 생후 7개월 영아가 경기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밀월 이놈의 시끼들이 감기 환자 관리한다고 지랄 떨다가 애꿎은 아이를 한 명 하늘로 보냈구나. 어떤 놈의 목을 쳐야 하나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33분쯤 생후 영아는 고열의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는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부모였다. 당시 영아와 부모는 코로나에 확진되어 재택치료를 받던 상황이었다. 구급대는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영아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이송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탓에 영아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안산 지역의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해 영아를 이송했다. 신고 접수 약 40분 만인 오후 9시 17분쯤 병원에 도착했으나 영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5,362명이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가 이날로 200만 명을 넘었다. 위중증 환자는 480명이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매년 100만 명쯤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코로나나 감기가 뭐가 다를까라는 의심을 해본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